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고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로 코스피 지수 2,960선으로 또 밀려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0.76% 빠지게 되면서 2,69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소폭 밀려났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924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또 나선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기관은 4,426억 원, 외국인은 3,210억 원 각각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7,489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같은 모습이었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또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오늘 기관은 581억 원, 외국인은 938억 원대 매물 출회를 이어갔고요. 개인만이 홀로 1,552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일부 순서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2주 만에 뵙네요. 제가 저번 주에 네, 빠져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금을 안겨주는 레오 전문가입니다. 네. 인사 말씀 여기까지 해주시는 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그럼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신호 같이 주고 계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소통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 계좌에 유일하게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드셔서 카메라로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레오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스권 대응 방안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일단 시장이 오락가락 정말 너무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서 네. 장을 너무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의 한 줄평은 박스권 대응 방안입니다. 네. 요즘 다들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는데 맞습니다. 요즘 박스권 장세입니다. 이럴 때 장세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 오늘 주식한 클래스 보시면은 네.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들 가는 놈만 간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계속 가는데 또 갈까? 불안감에 이렇게 안도할 때 한번 또 가고 그러면서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박스권 장세일 때는 이렇게 강한 놈들만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설명해 드리고 한 줄평 설명해 드리면서 네. 이번 주에 이슈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미국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상을 했고 네. 미국의 3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번 주에 약간 혼동세가 많았어요. 급등 급락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북한의 김일성 생일이 110주년인데 생각보다 잘 넘어갔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 갱신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또 기록을 네, 해가지고 일단 시장이 더 그래서 좀 잘 못 가는 것 같은데 네. 네. 다음 주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이슈를 또 정리를 해줬고 네. 그렇다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다음 주도 좀 박스권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다음 주도 저는 약간의 박스권은 계속 연장이 되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박스권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인수위 국정과제 2차원 발표가 있습니다. 인수위가 1차원 발표할 때 시장 요동을 많이 쳤잖아요. 정책 네네. 관련주들이. 그렇죠. 다음 주는 약간 정책 관련주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게 괜찮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됩니다. 맞아요.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이제 사적 모임 기준이나 이런 시간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네네.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고 네. 왜냐하면 지금 다 고가예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서 뭘 사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는 놈만 또 사야 되냐. 네. 약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딱 짚어드리고 네네. 그 중요한 게 이제는 4월달 들어와서 이제 실적 시즌인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네네. 관련 그리고 전기차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른 대응 방안. 다음 주는 아마 이번 주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는 리오프닝 또 관련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치 관련 그리고 테슬라 실적도 나오게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좀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께서 좀 가려주시는 그런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험난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는 톡방에서 좀 꾸준하게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톡방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률 내주셔서 선물도 막 빵빵 쏘시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4월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4월 수익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수익률 난 게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혹시 아시고 있나요? 제가 오늘 저는 들어가 추가 매수를 했던 거죠. 아니요, 이제 수익 났고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재공략했던 종목인데 네. 이게 웹툰 관련주입니다. 웹툰이군요. 네. 요즘 웹툰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뭐랄까 K-팝, K 드라마의 시초다. K-웹툰. 이게 시작이다. 이 웹툰이 성공을 하면 그게 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맞아요. 아니면 그때 사내맞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상장돼 있는 웹툰 관련주들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DNC 미디어는 카카오랑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시세를 한번 줬었는데 이 DNC 미디어가 좀 다시 공략해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8%의 수익이 났지만 다시 한번 오늘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날 윗골이 길게 달린 날, 이날 노란톡방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들어갔습니다. 이 눌림 들어오는 자리. 이게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또 한 번에 눌림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웹툰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 드라마나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웹툰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까 좀 이따 이제 2시간 클래스 시간에도 얘기해드릴 종목이 사마 네트워크인데 그렇죠. 이게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아시는가요? SBS 반영하는 건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건데 이중기 주연의
그 드라마인데 이게 또 웹툰으로 그것도 한 거예요. 웹툰이었군요. 그 또 이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또 끝없이 또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춤에 중이고 되게 잘 가가지고. 정작 그 웹툰 관련주는 못 올라가고 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데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세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네. 종가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DNC 미디어 저희 또 미리 선침을 해서 8% 넘게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요. 오늘 종가에서도 저희 또 추가로 진입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살펴봐 주셨는데 또 다른 종목 한번 알려주시죠. 네, 다른 종목은 GSE라는 종목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아쉽다라고 음.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네네. 저번 주 방송에서도 유가 관련주보다는 곡물 관련주가 좋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어요. 네네. 네, 물려도 곡물이 낫다. 왜냐하면 유가나 이런 부분은 비축류라고 네네. 예,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걸 OECD나 이런 부분에서 더 방출을 합니다. 유가를 더. 근데 곡물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농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시간이 경우는 걸리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고 네네. 모르는데 외국 같은 경우 날씨가 좋으면은 뭐 2모작, 3모작도 한다는데 네.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올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곡물은 지금 너무 끝없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드리는 거는 유가 관련주보다 곡물 관련주가 낫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GSE가 차트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GSE를 들어가서 3%대 하루 만에 본 수익입니다. 3%는. 하루 만에 3%대 수익을 봤는데 네. 좀 아쉽다. 그때 곡물이나 비료 관련주를 들어갔으면 더 큰 수익이 나왔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파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GSE 저도 좀 늦게 톡방에서 봐서 네. 들어가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또 파란불에 유일하게 또 전문가님께서 그런 빨간불을 켜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 있네요. 다른 종목도 한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안 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수익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들어봤는데요. 4월 그리고 3월에도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금요일마다 또 굉장히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좋은 시장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같이 좀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혼자 종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수록 어디로 좀 흘러갈지 모르는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장일수록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은 톡방에 들어가 계시는데 같이 좀 수익률 내시면서 수익 인증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수익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레오 전문가님 필살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전기차가 핫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전기차. 네. 그리고 이번 주에 LG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사업 진출하겠다. 네네, 맞아요. 해가지고 되게 핫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네. 전기차 써 있는 거 저건가요? 전기차 네. 충전소? 충전소 다음 테마. 충전소 다음에? 네, 다음 테마는 뭐가 다음에 붙을지.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차가 그런데? 많아져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생기죠? 배터리. 배터리. 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많아져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쓸모 없어진 배터리가?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오늘 준비한 필살기는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네. 폐배터리 또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뜨거웠기 때문에 이 네. 폐배터리 관련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또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지금 거의 연평균 37%대로 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 시장이 핫하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LG에서 들어간다 맞아요, 하는 이슈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는 SK 쪽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시그넷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쪽 통해서 이제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회사도 인수하는 모습도 나오고, 예, 그리고 SK가 지금 그 주유소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약간 네. 시너지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부분도 네네. 예, 갖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폐배터리일 것 같다라는 이 생각으로 오늘 필살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폐배터리란 뭘까?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보통 전기차 배터리가 70에서 80% 정도 수준이 되면 네. 예, 이거를 이제 교체하는군요. 교체를 합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 우리 핸드폰도 오래 쓰면은 맞아요. 배터리 빨리 달잖아요. 맞아요. 약간 엄청 그런 빨리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데 음. 이거를 그냥 배터리만 빼버리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폐기물만 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 이거를 걸러내가지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합니다. 이 ESS는 네. 쉽게 설명하자면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전기를 만들면은 전기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쵸? 약간 그 보관하는 시설을 ESS라고 하는데 이게 이 시장도 이제 점차 커질 거다. 왜냐? 요즘 다 친환경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겹치는 거예요. 전기차로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나온 배터리를 통해서 폐배터리를 통해서 ESS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로 태양광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거의 연평균 33% 정도의 성장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배터리를 갖고 와요. 그리고 네. 이거를 다 분해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다시 화학이죠. 아.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서 리튬이나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다시 ESS 저장장치로 만들고 네.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 폐배터리 얼라이언스다. 이게 다음 얼라이언스? 달이면 이제 시작이 돼요. 삼성, SK, LG, 현대차 국내 어떻게 보면 4대 기업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와.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맞추자, 표준을 맞추자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랑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기업이나 그리고 지자체나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다. 예, 5월 달부터 이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더 늘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이나 그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뉴스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작년부터 되게 핫했어요. 계속 이 시장은 커질 거다. 뭘 사야 되냐 되게 궁금한 것도 많은데 네.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4대 기업이 이제는 말 맞춰서 나갈 거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온 관련주가 MPC라는 관련주입니다. MPC? 네. 네.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MPC 관련해 가지고 차트 보고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MPC 관련해서 종목에 대해서 봐주신 네. 거죠? 네. 아, MPC가 종목이네요. 네, MPC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상승세가 됐어요. 네. 보시면.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랄까 2차 전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근데 폐배터리 관련 쪽에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 종목 진짜 좋은 거 맞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종목 보시면 요즘에 보면은 개인들만 엄청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사고 있어요. 꾸준하게. 네. 네, 외국인들의 누적 수량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구나. 물량을 갖고 있다. 좋은 회사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주주 지분을 보시면 지금 거의 60%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시총이 3천억 대인데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 적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네.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도 작년도 재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 네. 거의 뭐 20, 30% 올랐는데 계속 오르겠죠. 아까도 그러네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폐배터리 시장이 평균 33% 오를 거다. 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업종을 하는 회사들은 네.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조금 덜 될 때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선은 그 정도는 되고 있다. 음.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점점 늘어나는 것뿐이고 기대감만 있는 뿐이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현대, 기아 그 여러 자동차 메이커에서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이게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 더 비싸요. 회사는 더 비싼 걸 많이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네.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내연기관차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MPC 재무도 봤을 때도 괜찮고 네.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다. 대주주 지분도 60% 아주 많다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입은 네.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가 약간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거 다음 주에 약간 모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좀 길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까도 얘기한 네네. 것처럼 정책주나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더 핫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박스권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네. 지금 박스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뚫어준다면 다음 주에 네. 이 부분을 뚫어준다면 네.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주 그래도 성격 급하신 분들은 네.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서 이제 눈요기로 보시고 있다가 어차피 5월 달 되면은 이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4대 기업에서 네. 이 관련해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날 아마 뉴스는 거의 두 배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월요일 날 성격 급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네. 좀 빠질 수도 있다. 지금 아.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부분, 박스권에서 보면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요즘 장세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약간 10,000원을 못 넘기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넘겨서 사도 됩니다. 어. 10,000원 넘기면 이제 호가가 달라져요. 호가 단위가. 지금은 거의 10원 단위로 움직이지만 네. 10,000원 넘으면 이제 호가 단위가 50원씩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호가만 올라도 0.5% 수익. 그렇죠. 그래서 10,000원대 지지가 되게 많이 쌓이는 법이 되니까 네. 10,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목표가는 네. 저는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어.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회사는 꾸준히 매출액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네. 이번 연도도 아직까지 컨센서스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폐배터리 관련주의 MPC 또 종목 살펴봐 주셨는데요. 뭐 살펴봐 주신 대로 재무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도 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국내 4대 그룹이 또 폐배터리 얼라이언스 5월 달에 또 본격화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하신 분들이라면 월요일에 또 조금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또 톡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여쭤보시면 대답을 또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C 종목 한번 설명 들어봤고요. 또 다른 관련주가 있어요,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폐배터리 하면 영화테크 아니냐, 영화테크. 영화테크 이 회사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ESS. 아까 얘기한 네네네. 것처럼 그 설비를 제작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차트를 보면 네. 영화테크를 보시면 흐름이 똑같다고 보실 수 있죠. 아까 MPC랑. 그러네요. 거의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네. 올라갔다가 이때 시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시세가 좋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하고 다시 얘도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주는 모습.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테크도 되게 좋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 이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MPC, 영화테크 이렇게 그다음 또 종목이 있는데 네네. 맨 처음 말한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아.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네. 좀 더 떨어져요.
그래요? 네. 시총도 아까 MPC랑 비교하면은 절반 정도인데 그러네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네. MPC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주주 지분이 더 많아요. 아, 대주집 아까 말했던. 네. 그런 아까 부분이 60% 있어가지고 정도. 네. 네. 얘도 많지만 어느 정도 있다. 음. 유통 물량이 MPC 같은 경우에 3천억이지만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테크도 MPC랑 대응은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이평선이 되게 모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5월 달에 이제 페페터리 얼라이언스가 있다. 네. 그런 재료 속에서 이게 한번 떨어지고 갈지 음.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을 대응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설명해드리고 네. 그래서 이것도 만약 월요일 날 들어가시는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네. 하신다면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고 네. 이 종목도 똑같이 전고점 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MPC보다 영화테크가 전고점이 더 높아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더 많다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면 MPC는 전고점만 넘기면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종목이나 섹터를 보실 때는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MPC랑 영화테크랑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아까 지금 앵커님이 봤을 때도 네. MPC가 좋아 보여요? 영화테크가 좋아 보여요? 저는 귀가 얇아서 근데 NPC가 좋아 보이는데. 네, 네. 약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든지 비교하는 습관. 내가 페페토리 관련주를 사고 싶어. 근데 뭘 사야 되지? 네, 이럴 때 네. 우리가 흔히 옷 살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두고. 쿠팡도 들어가보고 네.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제일 싼 걸로 해서 네. 검색을 해보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어디 메이커가 좋을까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네네. 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MPC랑 영화테크를 같이 비교하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테크가 MPC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영화테크만의 매력을 지금 딱 찾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잘 지켜주고 있다. 네, 지금 가격대를 되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번 상승이 줄 때 되게 많이 큰 상승을 줬다. 네, 이렇게 윗꼬리가 달았다는 모습은 이날 이슈가 있을 때 즉각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페페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화테크 관련해가지고 페페터리는 영화테크지. 약간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때까지는 영화테크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페페터리 하면 영화테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MPC가 더 잘 간다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 월요일날 들어가시면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잡으시고 24,000원 부분까지 잡으시고 손절가는 15,000원 부분까지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또 관련 종목이었던 영화테크 살펴봐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 주셨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MPC가 더 좋게 보고 계신다고 전문가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또 직접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MPC가 영화테크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네.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네. 네. 현대차 그룹의 납품할 전기차 페페터리, 재활용 에너지 유의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한 회사인데요. 네. 네, 이 회사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내려갈수록 시총은 조금 얘는 2천억대, 영화테크가 제일 가볍고 네네. 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은 어느 정도 있어요. 30% 정도 이상 있다 하는 거는 회사가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유의하실 거는 대주주 지분율 네. 이런 걸 많이 봐야 돼요. 왜냐 대주주 지분이 막 5%밖에 안 돼요. 5% 10%밖에 안 돼요. 그럼 믿음이 갑니까? 그렇죠, 안 가죠. 약간
별로 없네. 그러게요.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 네, 네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을 많이 보시는 게 좋고 네. 이 회사도 매출액을 좀 보시면 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뭐죠? 영업이익은 안 좋아요. 지금 네. 마이너스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매출액은 아까 회사들보다 높다. 더 높네요. 네, 약간 재료비나 이런 인건비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세 번째로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 작년 9월까지는 되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얘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같은 차트 보시면 MPC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도 아닌데 하락은 더 많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세 번째 순위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그때 어느 종목이 튈지 모른다. 세 종목 다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하는 습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에 내가 이슈 그날 월요일 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 이슈 나올 때 살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다가 MPC가 제일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2등주인 영화테크가 갈 거고 같이 갈 거다. 그래서 네. 파워로직스도 있으니까 이 종목도 잠깐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 그러다가 물리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네. 네, 그러다가 물리시는 분 되게 많은데 거의 그래서 저는 약간 종목을 단타를 칠 때도 네. 1등주 아니면 2등주 약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3등은 잘 못 가요. 약간 시장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서 네. 이 3등주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3등주의 파급력은 엄청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서 대응하는 거지 평상시 때는 거의 잘 못 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3등주가 갑자기 치고 나가면 네. 그것 또한 되게 어마어마할 때도 있어요. 되게.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놓쳐라.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월요일날 들어가기 더 좋은 차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저가권입니다. 지금 요 매물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반등까지 나와주는 모습. 하지만 지금 약간 역별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평선은. 그래서 이 부분 121평선만 돌파를 한다면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월요일날 바로 진입해도 되는 종목 중에 매력적인 건 파워로직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근데 이 종목의 단점은 약간 매물대가 바로 위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8,200원 부분까지 보시고 네. 손절가는 다시 이 밑에 매물대 6,700원 부분까지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파워로직스도 또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에서 8,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까지도 봐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월요일에 좀 들어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폐배터리 관련 주주들이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 관심이 계신 종목이나 그런 섹터들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님?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어떤 질문이요? 오늘 종목 3개를 봤잖아요. 네네. 비교하면서 봤는데 어느 게 가장 매력이 있었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MPC요. MPC가 네네. 시청도 크고 네, 주주 지분도 그러니까요. 많고 네. 했던 종목. 왜요? 아니요. 다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네네. 저도 MPC가 제일 마음에 들고 하지만 그래도 분산 투자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을 했다가 못 간다 할 때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혹시 전문가님은 전기차 타세요? 아직은 아니신가요? 네, 전기차는 아직은 저는 힘들고 네네. 저는 팰리세이드 이번에 뽑으셨어요? 계약을 했는데 진짜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해가지고 계약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 신형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 네네.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또 이게 이제는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팰리세이드 관련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5월 달에는 약간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네. 왜냐하면 제네시스가 예약 대수가 폭발적으로 나왔었어요. 그 지구공이. 그쵸, 맞아요. 그때 무슨 종목이 올랐냐면 네. 현대공업이라는
게 올랐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부품 때문에. 네. 네네. 그래가지고 팰리세이드도 예약 대수나 이런 게 폭발적이다 한다면 네. 한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어. 저는 항상 현대차나 기아차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이제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네. 기아차. 기아차. 근데 이번에 저는 팰리세이드를 그러게요. 네. 전기차는 그럼 앞으로 사실 계획은 또 있으신 거예요? 보시고 좀. 전기차 사고 싶죠. 근데 네, 아직은.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전기차 중에 되게 큰 차가 없어가지고 큰 차 때문에. 네, 큰 차가 그러시구나. 필요해가지고 이제 팰리세이드를 계약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기차도 관련해서 폐배터리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샜는데 다음 주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그럼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다음 주 가장 관심 있는 종목 제가 네. 다음 주 이슈를 얘기해드렸는데 네. 다음 주는 이제 인수 2차 발표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주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정책주라고 한다면 뭐가 생각나나요? 정책주? 네. 종목이요? 네. 종목도 안내? 괜찮고 섹터도. 안내? 네, 지금 안내. 다음 주에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안랩은 이제는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인맥주 이제는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이제는 대표적으로 정책 섹터라고 한다면 네. 원전, 첫 번째로 원전, 네네네. 두 번째로 건설이 있죠. 그쵸, 세 그쵸. 번째로는 약간 플랫폼 쪽. 플랫폼. 근데 이거는 약간 세 번째다. 세 번째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음. 네이버도 이제는 4월달에 실적 발표가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지만 어. 실적 발표 전까지는 보지 말자. 네.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원전이나 건설입니다. 제가 원전이나 건설 중에 관심 있게 섹터를 보고 있는 게 네, 뭘까요? 어떤 거예요? 원전이랑 건설 두 개 다. 네, 원전 중에는 어떤 종목을 제일 볼까요? 저희 들어간 거? 제가 한신기계로 큰 수익을 한신기계 봤잖아요. 엄청 많이 네. 몇 프로 났었죠? 150%. 150%. 와. 네네. 한신기계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 주도 계속. 이거는 거의 기도를 하죠. 떨어져라. 네, 이거는 네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주주분들한테 되게 미안하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7,000원 정도는 오면 다시 생각을 하겠다. 네네. 근데 오늘 8,500원 정도 그 그러니까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네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다음 주에 이제 원전 섹터가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만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 한신기계가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그러니까 올라가요. 다른 종목들은. 올랐어요? 아니 다른 원전주들. 원전주.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이제 일진파워인데 일진파워. 이제 대장주가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종목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탈환을 할 건가 아니면 새로운 대장을 줄 네네. 건가 이게 다음 주에 약간 원전이 간다면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항상 얘기했던 거는 현대건설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네, 대형주. 근데 대형주는 또 건설주 같은 거 너무 느리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뭐가 있을까요? 건설 건자재도 있고 뭐 도시재생도 있고 서희건설? 서희건설이야? 서희건설도 되게 좋습니다. 네네네. 들어가기 되게 좋다고 저는 느끼고 거의 전고점까지 갔다고 그래요? 약간 조정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중소형 건설사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지만 저는 약간 도시재생 쪽에 좀 보고 있어요. 네. 어떤 게 왜냐하면 중소형 건설주는 약간 동신건설이나 일성건설 쪽을 요즘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잘 네네. 갔고. 그래서 그 종목을 다음 주에는 좀 단타로 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도시재생 쪽에서는 이화공영 이화공영. 네, 그리고 약간 네네. 4대강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그쵸. 또 오늘 속보로 환경부 장관이 약간 4대강 관련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예, 선임을 할 거다라는 이슈로 해서 이하공영이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이하공영이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리고 짜투리식으로 네. NX랑 이 가구가 그래요? 올라요. 재건축 재개발 뭐 맞아요, 이슈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은 비중을 그렇게 크게 실은 것보다는 네. 약간 단타로 관심 종목으로 해서 네네네. 약간 단타 재미로 보시는 게 이거는, 낫다라는 네네.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혹시 보시고 계신 거 있어요? 요즘에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섹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 나왔어서 리오프닝을 저도 보긴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여성분들이 그동안은 화장을 안 하다가 이제 네. 마스크를 벗으면은 이제 네.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용 이쪽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게 고점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쪽에서는 혹시 보시는 거 없어요? 그쪽에서는 네. 전 리오프닝 볼 때 제일 유심히 봤던 거는 실적, 실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여행 해지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네. 여행 관련주들은 실적 별로 안 좋아요. 계속 그쵸. 벽을 못 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혹시 가보려고 예약을 하려고 해본 적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지금요, 요즘. 지금 요새는 못 해봤는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네. 너무 비싸졌어요. 뭐 많이 비싸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거의 코로나 전에 터키를 가려고 하면 100만 원 이하면 네. 갔을 수 있었어요. 네. 뭐 4박 5일 기준으로. 근데 오. 요즘에는 거의 400만 원? 진짜요? 네. 네 배가 올랐어요? 네,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고 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현지에 있는 가이드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 네. 이제 더 많이 줄었잖아요. 아, 약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독점 체제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네. 그 금액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되게 폭발적인 수요는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 금액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약간 국내에서 내수용이나 아니면 수출 이런 부분에서 좀 강세가 보일 수 있는 거,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좀 실적 괜찮고, 실적 괜찮고. 그리고 미용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미용이요? 네. 종목을 또 특히 뭐 보시는 건 있으세요? 종목 보는 건 있는데 네. 그쪽은 너무 올라가지고 언급을 해드리기가 별로고 화장품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맥스 코스맥스. 네, 바닥권 종목이고 약간 그런 부분 네. 있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 한국콜마가 얼마 전에 연우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좀 그러게요.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콜마 입장에서는 화장품이 조금 잘 못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싼 값에 회사를 인수했다. 한국콜마가 되게 어떻게 보면 경영을 되게 잘한다는 느낌도 되게 받았어요. 네네. 네, 요즘 같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거는 미래를 본다면 되게 좋다. 네네.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한국콜마가 그 연우를 산 느낌 그대로 이제 곧 있으면 화장품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될 거다라는 네.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있게 또 보시는 섹터는 원전과 건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전 중에서는 특히 아까 일진파워 이야기를 네. 해주셨죠. 일진파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건설 중에서는 또 이화공영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차트를 봐주실 건가요? 네, 한신기계 제가 차트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한신기계가 제가 이때 팔았죠. 이때 만 원대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단타 쳐서 이제 우리 수익권을 하자. 단타를 쳐서 이제 수익을 보자라고 해서 이날 들어갔었어요. 이날 팔고 이날 또 들어갔어요. 단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날 팔았고 와. 이날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네. 이제 쳐다보지 말자. 이제는 쳐다보지 말자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네. 이제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진다라고도 말씀을 해줬는데 웬걸 이때 장 막판에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네. 자사주를 판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네네.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금 다른 원전주 관련해가지고 한신기가 떨어진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이렇게 21평 깨지는 모습까지 나오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주의 넘버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 네네. 정책 때도 철도 관련주들도 쉽게 안 죽었던 모습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슬슬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다시 저의 한번요. 네. 오. 한신기계를 이게 네. 8,000원 초반대까지만 와도 되게 더 매력적인 가격인데 많이 지켜줬다는 모습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네네. 게 생각이고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시세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죠. 월요일까지 조정이 들어와라. 그게 저의 마음가짐이고 네. 다른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게 일진파워. 네. 저도 지금 매수를 들어가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의 보시면 한신기계보다 더 많이 조정이 됐죠. 악재도 그러네요. 없는데 얘는 네. 이평선 간격이 더 멀다. 이만큼까지 하락이 됐다. 오. 근데 한신기계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음봉이. 근데 네. 일진파워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네요. 네. 오. 그 한신기계의 손절 그리고 파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다. 한신기계를 판 사람들은 다시 다른 원전 관련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네. 그 종목이 일진파였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네. 이 종목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잡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멀다.
다시 한번 정배열을 다시 만들어주고 재차 상승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이 되게 딱 위험한 가격이다. 이 매물대 여기 이때 상한가 갔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요쪽 부분 이때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매물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 27,000원 가격대만 돌파를 한다면 얘가 제2의 한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일진 파워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네. 저희 더 건설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이화공영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하공영도 보시면은 이하공영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상승세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고 이때 거래일이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 이때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여기를 이탈을 안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차트나 이런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작도를 해보세요. 이때 상한가. 근데 여기까지 하락세가 안 나온다. 네. 라는 걸 본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 가격대는 지켜주고 싶다라고 볼 수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가격대 7,000원 선이었어요. 네. 이 7,000원 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오늘 뉴스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윗꼬리는 나왔다. 이 말은 뭘까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나왔다. 네, 여기 네. 저가권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네.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다음 주에 안착을 하면 이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목표가는 거의 한 9,000원 넘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9,000원 넘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0,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인데 10,000원 가려면 더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화공영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지금 3분 정도 네. 남았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1분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2부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 상담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수익률 인증도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꾸준히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수익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에서는 같이 좀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또 같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률 챙겨 가시고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10분 후에 8시에 또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